국방은 복지의 재원이 아니라 국가 존립의 전제 조건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것을 외면하고 헛짓거리 한다라고 하면요. 한국은요 스페인처럼 한미동맹 붕괴에 직접적인 경고탄을 맞게 될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일TV입니다. 이재명이가 대통령 자리에 앉은 이후로 대한민국이 참으로 스펙타클합니다. 안으로는 말이죠. 북한 영화, 만화 받아들이겠다라고 하고요.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군대에 실탄을 쓰면 안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국방부 장관은요. 이 방위 출신이죠. 군대 아웃소싱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각 요직에는요. 반미, 기본 깔고 친중, 친북 인사들, 먼 빨갱이 같은 것들이 드글거리고 있죠. 이젠 하다가 근본도 모르는,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모르는 별들에게 물어봐 김현지라는 사람이 국정을 농단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밖에 나가서도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겁니다.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더 못한 대접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에 도착해서는 말도 못하는 푸대접을 받았죠. 선글라스 의전이 웬 말입니까? 그리고 백악관에 가서는요. 점심 메뉴판에 사인 하나 띡 받아오고 백악관의 기프트룸에 가가지고 모자 몇 개 받아온 걸 갖고 대단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유엔까지 가서는요. 대한민국 국기까지 삭제당하는 모욕을 맛봤습니다. 이런 대단한 이재명이가 보름 만에 화재 복구 현장의 지 이미지 복구를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말이죠. 징검다리 휴일까지 꼭꼭 챙겨 먹는 이거 진짜 돈도 아깝고 욕도 아까운 인간이 드디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민간 전문가 그리고 공무원을 포함해가지고요. 지금 800명이 투입돼가지고 복구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 전체 시스템 709개 중에 217개가 복구됐고요. 그 복구율은 30% 조금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름 만에 나타나서는요. 열심히 일하는 척 휴일에도 화재 현장에 나오는 대단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언론에 올려치기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거 오래 못 갈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폭탄을 던졌습니다. 이제 이재명 안고 터질 일만 남았다라는 건데요. 이재명은 다른 나라 전쟁에 왜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냐 또 이런 소리 하겠죠. 붕신 같은 소리죠. 트럼프 말 한마디에 세계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초토화될 수 있는 이런 폭탄을 던진 겁니다. 동맹이라는 정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국에 기회를 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복지가 찬다고 이재명이 지금까지 하는 짓거리 또 계속 하다가는 진짜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은요. 이재명 때문에 죽어나가는 사람이 또 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최근에 트럼프가요. 스페인이 GDP 대비 국방비를 1%도 안 쓰는 나토의 최하위 국가다. 그래서 이런 국가는 나토에서 쫓아내야 된다라고 공개 발언했습니다. 나토가 안보연합이죠. 각각 GDP 대비 5%의 국방비를 내라라는 거고 니네들이 안보를 스스로 지켜야지 누구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 화살은 이제 어디로 오느냐 동아시아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한국을 향해 날아들고 있다라는 거죠. 돈도 안 내면서 보호받기를 원하나 라는 게 트럼프식의 해석이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페인에게 날린 이 한 방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 무임승차 동맹국에게 던지는 레드카드다라는 겁니다. 특히 대한민국, 지금 이재명 체제 아래에서 보여주고 있는 방위비 미지급, 그리고 국방 예산 동결, 그리고 반미 외교 노선, 동맹 파기 대상국의 전형으로 읽히고 있는 거죠. 더욱 주목할 점은 뭐냐? 트럼프가 단순히 인터뷰 수준이 아니라 공식적인 연설, 정책 메시지로 이 경고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폭스뉴스에 나와서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강도와 공식 연설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강도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트럼프의 외교 전략은요,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실제로 나토, 동맹 시스템의 성과 중심 구조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이다. 그게 동맹국에게는 더욱더 명확한 행동 변화를 요구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가자 지구 반드시 평화구역으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하마스 사인하고 지금 24시간 동안 휴전 상태에서 각자 다 물리기로 했습니다. 이제 평화구역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이렇게 트럼프는 만든다라는 겁니다. 말 한마디 이코르 실행이다라는 거죠. 자, 트럼프의 발언의 배경과 의미를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놓치고 있는 한미 동맹의 본질,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 그리고
다가올 트럼프 대통령의 이 한국과 미국 관계의 파국 시나리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참여는 우파 콘텐츠 확산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와 연동되어 있는 다른 보수, 우파, 비밀 병기들까지 활성화시키는 큰 힘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정보 전쟁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의 메시지 이거 그냥 아닙니다. 그냥 이재명이가 씨부린 거 하고는 천지 차이다라는 거죠. 존경한다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렇게 획획 말 바꾸는 그런 인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번 뱉은 말은 전략 안에 있고 계획 안에 있고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게 담겨 있다라는 거죠. 자, 나토에서 스페인은 내쫓겠다라는 트럼프 메시지 심각히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국방비도 제대로 안 내는 나라는 나토에서 쫓아내야 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게 기존의 외교 관례를 넘어서서 사실상의 제명 경고죠. 그리고 방위비를 제대로 분담하지 않는 동맹국에 대해서 미국의 안보 우선을 걷어들이겠다라는 전략을 선언한 겁니다. 돈 안 되고 뜻도 같지 않은,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왜 보호해줘야 돼? 그런 에너지 투자 다른 데로 몰빵하겠어. 이렇다라는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요, 나토 정상회의에서 여러 차례 미국이 피 흘리는 동안 유럽은 복지나 누리고 있었다라고 비판해왔습니다. 특히 나토의 기준선이요, 이 GDP 대비 2% 국방비 지출이었는데 트럼프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5% 국방 지출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스페인의 경우는요, 약 GDP 대비 1%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거는 무임승차라고 보는 겁니다. 안보를 원한다라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라라고 못 박은 거죠. 이 발언이 단순한 외교적 수사나 정치적 압박으로 끝날 게 아니다. 트럼프가 말한 대로라면요, 나토의 재정적 기여 일정 기준 이하를 유지하는 국가에 대해서는요, 안보 공공재의 무임승차로 규정되면서 이거는 퇴출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국제안보 질서에서요, 경제적 책임, 전략적 신뢰가 핵심 기준으로 작동하는 새로운 동맹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국이 예외일까? 아니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었다라고 하면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라서 될 일도 안 된다라는 거죠. 이재명이라서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이재명은요, 지금까지 동맹 해체에 온 힘을 다했다라고도 볼 수 있죠. 자, 대통령 자리에 앉자마자 정권 내에 전작권 환수를 완성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시 그것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외계인이 침공했을 때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라는 개드립 쳤습니다. 그러면서 자주 국방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면서 외국군에게 의존해야만 하냐라고 지랄을 털었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라고 생각이 드냐면 대가리 컸다고 마구 씨부리네? 이 정도다라는 거죠. 자, 이재명이요, 유엔에 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북핵을 자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이라는 정동영이는 또 무슨 발언을 했냐면요, 미국 본토의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3나라가 있는데 그 3나라 중에 하나가 북한이다라는 것을 미국이 인정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 본토의 미사일, 그러니까 단어 미사일, 미국 본토, 이거를 같이 엮어가지고 말하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운데,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지금 북한이 능력이 얼마나 좋냐면 맘만 먹으면 미국에 미사일 던지는데 지금 김정은이 참고 있으니까 좀 그만 건드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재명은 또 뭐라고 했냐면, 야, 북한이 1년에 지금 핵을 한 15개 또는 20개 정도 만들 수 있거든? 그런데 자꾸 전 세계가 비핵화하라라고 지금 김정은이 자꾸 심기를 건드리는데, 얘 그러지 말고 차라리 1년에 5개만 만들어. 우쭈쭈 그렇게 우리가 좀 달래면 안 될까?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세상에 북한을요, 지금 비핵화하겠다라고 하면서 핵을 가진 국가로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재명이가 유엔에 가가지고 뭘 인정을 한 거냐면, 야, 북한이 핵 가지고 있어. 니네들 몰랐지? 내가 말해줄게. 핵 가지고 있단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북한의 대변인 노릇을 한 거죠. 이 같은 발언은요, 동맹 해체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한국이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이재명이 있는 한 될 일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정권이 보여주는 일련의 행보는요,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매우 불량한 동맹국 패턴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그러니까 적성국 기준에 딱 맞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사실상. 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사실상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국방 예산에 대해서 동결했죠. 오히려 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하면서 우리는 국방비 지출 이 정도 하고 있어요 하면서 사기꾼 전법을 쓰고 있는 거죠. 속이는 겁니다. 사실상 무기를 산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복지에 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미 친중 코드 인사들을 국방 외교 라인에 포진시키고 사성 장군들 7명 동시에 자르고 세상에는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에 안규백을 앉혔습니다. 방위 출신 안규백을 앉혔으니 이 별 달고 있고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를 나의 존재 이유와 이코를 시키는 그런 장교들 앞에서 이것도 경례도 제대로 못하는 안규백 방위 출신을 앉혔다라는 겁니다. 기가 잘 누르시죠. 자, 그리고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안보 백서도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요, 2018년입니다. 국방백서에서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라는 표현을 삭제시켰습니다. 그걸 다시 윤석열 정부에서 적의 표현을 복원시켰습니다. 2022년 국방백서를 보면요, 북한의 핵 위협 및 도발을 명시했고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라는 표현을 6년 만에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그런데 또 이거를 뒤집겠다라고 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국방비 지출 GDP 대비 약 2.7% 수준입니다. 트럼프가 요구하는 것의 반땅이죠. 트럼프는 5%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참 모자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재명 정권의 방향성을 보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보면 뭡니까? 한미동맹 붕괴 가속화를 낳고 있죠.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론을 자극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정부가 안보 책임의 핵심 요소를 정치적으로 회피하거나 이념적 목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라는 점도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는 거죠. 평화라는 미명 아래 실질적인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전시 작전권 환수를 서두르는 모습도 미국의 신뢰를 깎아내리기엔 충분하다라는 거죠. 트럼프 시선에서 보면요, 이재명 정부는요, 중국과의 전략적 거리 좁히기를 시도하면서 미국의 안보 자산을 공짜로 누리고 있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철학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 이 지점이다라는 거죠. 네 할 짓 안 하고 원하기만 원한다라는 거죠.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략적 경고음이 발동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이 스페인 시나리오를 피할 수 있을까? 네버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트럼프의 기분과 이재명의 근자감이 부딪힌다라고 하면요, 한미동맹의 조건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공짜 안보는 네버 결코 없다. 불량 동맹엔 철수로 답한다. 이 메시지가 더 이상 유럽의 문제만은 아니다. 한반도 땅덩거리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실제 트럼프는요, 이 과거 재임 기간에도요, 이 주한미군에 대한 철수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방부 헤그세스 또한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에 대한 언급을 여러 차례 했고 전략자산 이동에 대한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자, 이재명 정권이요, 지금처럼 반미 안보 라인 포퓰리즘 복지에 집착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을 주저하지 않고 스페인 카드를 한국에 똑같이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한미 동맹 파기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한미 FTA 재협상과 같은 경제적 압박 수단을 병행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좌파리들은요, 관세 25% 그거 좀 견뎌보자, 트럼프 얼마 남지 않았다 요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환율이 오르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 탓을 하고 자빠졌습니다. 이 정도 대가리 빵꾸난 인간들을 든든하게 끼고 있는 이재명은요, 사실상 이런 경제적 압박 수단도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25% 플러스 알파라는 관세 보복을 때릴 수 있다라는 거죠. 솔직한 마음으로 관세 50% 때리고요. 좌파들이 이재명 정권, 그러니까 민주당을 선택했다. 대한민국의 좌파리 정부가 들어서면 얼만큼 혹독함을 치러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경험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언론들이 간첩 새끼들이다, 베네수엘라 직행한다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당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억울하죠. 보수 우파들도 제2의 IMF를 겪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2030들이 억울할 겁니다. 문재인 때 10대를 보낸 2030들은요, 지금 이재명을 다시 맞았다라는 거죠. 인생의 반이 억울함으로 채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성이요, 철저하게 경험해보고
무너져 봐야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보고 맛봐야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요. 자, 안보를 지키지 않는 동맹국에게는 경제적 특혜도 없다라는 구조적 메시지가 이재명 때문에 설정될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도 심각히 충격을 줄 수 있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경제 폭망, 위상 폭망, 누구 때문에? 이재명 때문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은요, 지금 트럼프 시대 동맹의 기준선 앞에 있습니다. 돈도 안 내고 안보만 원한다라고 하면 꺼져. 단순 명료한 기준 앞에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은 정면으로 지금 배치되고 있는 거죠. 국방은 복지의 재원이 아니라 국가 존립의 전제 조건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것을 외면하고 헛짓거리 한다라고 하면요, 한국은요 스페인처럼 한미동맹 붕괴에 직접적인 경고탄을 맞게 될 겁니다. 결국 이 선택은 국민에게 달려있는 거죠. 국민의 각성만이 국민의 살 길이다. 대한민국이요 자유진영의 일원으로 당당히 남을 것인지, 아니면 포퓰리즘과 이념적 편향으로 스스로 안보 자립 능력을 포기할 건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국 아가리, 북한 아가리에 들어갈 것인지 지금 그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언론, 국회, 시민사회 모두 이 경고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언론부터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니들이 잡고 있는 펜테가 죽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다라는 거죠. 트럼프의 스페인 제명 경고는요, 이재명을 향한 사전 통보입니다. 이재명 꺼져라 라고 말이죠. 이재명 탄핵만이 답입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TV였습니다.